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듯 쥐가 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도 못 지르고 이를 악물고 버티셨죠. 그래서 종아리를 꽉 잡고 주무르셨을 거예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근육이 찢어지고요. 더 무서운 건 그게 진짜 쥐가 아니었을 경우 주무르는 순간 핏덩이가 폐로 날아갑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혈관외과 연구팀이 반년간 추적한 결과 다리 통증을 단순 쥐로 오인하고 마사지한 환자 중 % 수된치에서 배색전증이 발생했습니다. 진화명 마그네슘 먹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검사해보면 수치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밤마다 쥐가 납니다.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쥐가 계속. 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숨은 원인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느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분들 중에도 밤마다 이 고통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아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국내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17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온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에 쥐가 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물렀는데 그게 쥐가 아니었을 때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다리 깊숙한 곳에 심부정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 안에 혈종, 쉽게 말해서 핏떡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요. 이게 생기면 혈관이 막히면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니까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 쥐가 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그냥 쥐인 줄 알고 꽉꽉 주무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붙어 있던 자르근글 손으로 문지르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혈전도 똑같습니다. 떨어져 나간 혈전이 폐로 날아가면 폐색전증, 뇌로 날아가면 뇌졸중. 이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짜 쥐인지 혈전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퉁퉁 붓는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이에요. 둘째, 만지면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 셋째, 살짝만 눌러도 극심한 통증이 온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고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주무르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좁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비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비행할 때 화장실을 자주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간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별하는 법을 아시면 됩니다. 혈전이 아닌 일반적인 쥐는 양쪽에 번갈아 오기도 하고 붙지 않고 몇 분 안에 풀립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쥐는 대체 왜 오는 걸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사서 드시고 바나나도 열심히 드시는데 쥐는 여전합니다.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해봐요. 마그네슘 수치 정상, 칼륨 수치 정상,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쥐가 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정말 놀랐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근육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돼요. 수축하고 이완하는 건 전부 신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이 수축하라고 하면 엑셀을 밟아서 근육이 수축하고 풀어라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 둘이 번갈아 작동해야 우리 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은 계속 밟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만 하고 풀리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G예요. 찢어지듯 아픈 이유가 근육이 스스로 풀리지 못하고 계속 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왜 고장이 나느냐?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거나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셨거나 잠을 못 주무셨거나 당뇨나 척추 문제가 있으시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신경이 찢어서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낮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이고 자세도 바꾸니까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의식적으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악셀만 신나게 밟히다가 새벽에 확 G가 오는 거예요. 겨울철에 유독 새벽지가 심해지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두꺼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서 종아리 뒤쪽 근육이 밤새 수축 상태로 유지되거든요. 브레이크가 이미 고장난 상태인데 이불이 엑셀까지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불을 가벼운 걸로 바꾸시고 발목갈에 작은 쿠션 하나 받쳐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겨울철 G가 확 줄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G가 나는 근본 원인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신경의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원인이 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다리지 환자 1,200명을 운영간 추적한 결과 반복적인 G의 원인이 다리 자체가 아닌 경우가 전체 %, 30%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할 것이 허리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다리에 G가 나서 오시는 분들한테 허리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를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은요, 엉덩이를 타고 허벅지를 지나서 발가락 끝까지 내려갑니다. 전선줄에 비유하면 허리가 배전함이고 다리가 가전제품인 거예요. 배전함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전제품이 오작동하잖아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면 다리에서 G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리를 아무리 주물러도 소용이 없어요.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고 당기는 느낌이 같이 있으시다면 허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치하시면 감각이 없어지고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허리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숨은 원인은 하지정맥류예요. 우리 다리 정맥간에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처럼 피가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줘요. 엘리베이터층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것처럼요. 이 판막이 고장나면 산소를 다 쓴 피가 다시 내려와서 근육과 신경이 버티지 못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밤에 누우면 종아리 펌프가 멈추니까 피가 다리에 고이면서 새벽에 G가 확 오는 거예요. 저음파 검사 한 번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밤마다 G가 반복되시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숨은 원인은 간입니다. 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의 해독곤장이잖아요. 정수기에 비유하면 간은 우리 몸의 필터예요. 이 필터가 막히면 독소가 걸러지지 않은 채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줘요. 간 때문에 G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간이 상당히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신호를 안 보내요. 그 간이 다리지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G가 자주 나시면서 피로감이 심하고 소화도 안 되시는 분들은 간 기능 검사도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존에 알려진 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원인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다리질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국내 한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야간지 환자 680명을 분석했더니 만성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야간 경련 발생률이 아르덴 3배 높았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전투 호르몬이 나와요. 문제는 우리 세대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걱정이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잖아요. 코르티솔이 하루 종일 나오면 근육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낮에는 어깨 결림이나 못뻣뻣함으로 나타나고 밤에 잠들으면 그 긴장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가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자주 나시면서 걱정이 많으시고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신 분들, 그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근육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가 됐어요. 해외 한 의과대학 수면의학과 연구에서 잠들기 전 10분간 깊은 호흡을 한 그룹이 야간 경련이 10% 산수치 줄었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잠자리에 누우셔서 코로 수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록조 내쉬세요. 10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동 한 푼 안 들고 0분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이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밤새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몰랐던 원인은 장 건강입니다. 이거 진짜 의외시죠? 국내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부족한 사람들이 근육 경련을 겪을 확률이 2배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장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마그네슘을 열심히 드셨는데 효과가 없으셨던 분들, 혹시 소화가 안 좋으시진 않으셨나요?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근육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발효 음식에 유익균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유산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싼 유산균 보충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밥상에 꼭 올리시던 음식들이 사실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그게 결국 근육 건강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옛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맞았던 겁니다. 역시 우리 전통 음식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무시느냐가 중요해요. 국내 한 대학교 수면연구센터에서 60대 이상 연배그 시아르명을 연구했더니 깊은 잠 비율이 낮은 그룹에서 야간 경련이 아르덴 2배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낮 동안 지친 근육을 수리해줘요. 성장 호르몬이면 키 크는 호르몬 아니냐고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키를 키우는 데 쓰이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근육과 조직을 수리하는 데 쓰입니다.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이 수리 작업이 안 되고 피로가 쌓여서 밤에 지가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잠자기 몇 시간 전부터 밝은 빛을 피하시고요. 특히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수면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대신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방 온도는 10와트에서 20와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다가 지가 탁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지가 안 나게 만드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지가 났다는 건 근육이 수축해서 딱딱하게 뭉쳐있는 상태예요. 수건을 양쪽에서 콱 비틀어 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풀려면 반대쪽으로 천천히 펴줘야지 뭉친 부분을 쿡쿡 누르면 더 꼬입니다. 핵심은 수축된 근육을 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왼쪽 다리에 지가 났다고 해볼게요. 왼쪽 발목을 오른쪽 다리 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른쪽 발 뒤꿈치로 왼쪽 발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다리가 X자 모양이 됩니다. C조에서 RC조 정도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풀려요.
반대쪽 발을 뒤꿈치로 당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인중을 꼬집으세요.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인중 있잖아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통증 신호만 처리하거든요. 인중 자극이 종아리 통증을 잠시 차단해줍니다. 전화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오면 첫 번째 통화가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인중으로 통증을 낮추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인중은 응급진통제, 스트레칭이 근본 치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절대 주무르지 않는다. 둘째,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려준다. 셋째, 너무 아프면 인중 먼저 꼬집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새벽에 쥐가 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매번 풀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예 안 나게 만들어야죠. 지금부터 다시는 쥐가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그네슘 이야기부터 할게요. 마그네슘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강력한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해요. 문제는 먹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아침에 드시잖아요. 아침은 몸이 각성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이완제가 들어가면 각성 모드에 밀려서 효과가 희석됩니다. 출근 시간에 수면제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밤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시너지가 나요. 이것만 바꾸셔도 효과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수리공이에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제라면 비타민 B는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쳐주는 역할입니다. 비타민 B는 아침에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조합은 아침에 비타민 B, 밤에 마그네슘. 이 조합을 한 달만 해보세요. 우리 모두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음식으로는 감자가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요. 감자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소금 조금 넣어서 끓이시면 미네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한 컵 드시면 전해질 보충에 좋아요. 다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부담될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오징어와 조개에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조개탕 한 그릇이면 전염비료 해독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된장도 매일 챙겨 드세요. 장 건강을 살려주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제 생활 습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우리 근육의 파센토 73가 물이에요. 물이 빠진 스펀지가 딱딱해지듯이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도 수축하기 쉬워져요. 여성분은 하루 1리터에서 2댕우리터, 남성분은 2리터에서 4댕우리터 조금씩 자주 나눠 드세요. 생수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시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둘째, 앉아 계실 때 발뒤꿈치 들기 운동하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주시면 종아리 펌프가 작동돼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통화 하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생각 끝날 때마다 여러 번만 들어주세요. 셋째, 점심 드시고 15분만 걸어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실내 제자리 걸음도 괜찮아요. 비용 영원이고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깊은 호흡도 잊지 마세요. 코로 수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럭조 내쉬기 10번이면 됩니다.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우리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료크주바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퇴직 간호사셨는데 밤마다 지 때문에 4년을 고생하셨어요. 마그네슘도 드셨고 병원도 다니셨는데 차도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마그네슘으로 밤으로 바꾸시고 된장찌개를 매일 챙겨 드시고 잠자기 전 깊은 호흡을 시작하셨더니 아주 만에 지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거의 안 나시게 됐대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나나주 할아버지, 전 공무원이셨던 분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줄 모르고 4년간 다리쥐만 치료하셨어요. 허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니까 다리쥐가 씻은 듯이 사라지셨대요. 진작 허리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혈전이면 생명이 위험하고 일반 쥐여도 근육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등등 붓고 열감이 있고 극심한 통증, 2가지 이상이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쥐의 진짜 원인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신경의 브레이크 고장이에요. 그 원인이 허리, 하지, 정맥류, 간에 숨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처럼 스트레스, 장 건강, 수면의 질도 큰 영향을 줍니다. 쥐가 자주 나시면 다리만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다가 쥐가 나면 스트레칭으로 늘려주시고 아프면 인중 먼저 고집으세요. 마그네슘은 밤 2시에서 10시에, 비타민 B는 아침에, 감자스 한 컵,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전혀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어요. 물을 자주 마시고 뒤꿈치 들기, 점심 후 10분 걷기, 잠자기 전 깊은 호흡 10번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쥐는 그냥 근육이 뭉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발 뒤꿈치 한번 드는 것부터,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밤을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건강하게 오래 놀아주려면, 우리 가족에게 짐이 안 되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마다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께 꼭 알려주세요. 그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